네, 개장하고 지금 막 9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와 함께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해봐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또 지난 거래일 미국 뉴욕 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올라줬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파월 의장의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해준 미국 뉴욕 증시 그 영향 받아내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해줬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주도주 투자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정말 핫한 이번 주의 빅 이벤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재용 대표부터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사절단의 이름을 줄줄이 올리고 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대미 투자 보따리를 안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조선부터 제2의 마스가다라고 불리는 원전, 그리고 반도체까지 한번 톱어볼 텐데 일단 조선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조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조선이랑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미 선 반영이 좀 이미 된 모습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까지 일부 강세를 보였었던 원전주를 제외하고는 윗꼬리 내지는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HT 현대그룹주 그리고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 이미 필리조선소와 군함 MRO 시장에 이미 진출과 관련된 연관성이 이미 붙어 있었는데 네. 한 곳이 없었잖아요. 샘성. 그렇죠. 그쵸.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그래서 삼성중공업 부회장께서도 이번에 사절단에 함께 또 포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마스카 프로젝트 내에서 삼성중공업의 북미 투자도 이번에 좀 더 확장적이고 새로운 재료성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실적 내지는 수주 건수가 너무 좋습니다. 네. 하루 만에 몇 초 원짜리 수주 건수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실적이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만 먼저 좀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 먼저 한번 볼까요? 삼성중공업 월봉 보고 가겠습니다. 월봉 보고 갈 텐데 정말 이제 월봉을 봐야 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2020년도 2,000원, 800원대부터 지금 19,900원, 2만 원을 또 넘어가는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24,000원까지 좀 열어놓는다라는 이야기를 과거부터 많이 해놨는데 네. 이 조선주들에 대해서 실적 성장세를 좀 해칠 만한 이슈가 아직도 없어요. 조선주에 대해서 실적 해칠 수 있는 이야기? 저는 딱 한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조선 협력 안 한다. 아니면은 갑자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뉴스 퍼뜨리면 전체적인 시장 무너지는 거. 이거 아니면은 지금 당장 조선주들의 이 상승 추세를 훼손시킬 만한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 기준으로 많이들 지켜보셨을 텐데 네. 지금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0년도 중반, 2014년도 때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한 번 더 레벨업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내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 번 더 레벨업 한다는 점. 지금 이번에 이 미국 투자에 대한 레벨업 기대감 붙이고 있는 게 딱 두 종목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조선 원전이군요. 그렇죠. 조선 원전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한미 정상회담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이번에 몇 가지 반도체 쪽 먼저 삼성전자 관련주들 좀 먼저 보고 넘어갈 건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 정책 펀드가 3,500억에다가 지금 경제 사절단 이제 직접 투자해서 1,000억 원까지 계속 1,000억 달러까지 해서 4,500억 달러 계속해서 투자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비용 확대 가장 많이 시킨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반도체예요. 반도체요? 그렇죠.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 노려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지금 내용 보시면은 미국 테일러 공장 증설 및 제3공장 발표 내용이 있죠. 지금 삼성전자한테 약간의 불똥이 좀 떨어진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미 정부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죠. 인텔이 미 정부가 인텔 지분 인수 10%. 네, 10%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거 무슨 중국이냐? 완전 키워주는 거 아니냐? 네, 정부가 무슨 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이렇게 밀어주냐?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정부 정권이 이야기한 대로 방향성이 명확하구나. 어떤 방향성일까요? 미국 내 생산 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꾸준하게 믿는구나.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텔이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AMD랑 엔비디아인데 AMD랑 엔비디아 전부 다 일단은 CEO들이 대만계네요.
일단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내에서 경쟁자로 좀 이야기 나올 수 있는 인텔에 대한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에게 일부 발동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꺼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 테일러 미국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공장 이야기 나온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종목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주 몇 개 보고 넘어갈 건데 코미코 보고 가겠습니다. 코미코요. 코미코입니다. 코미코 이름 때문에 이 코미코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 막 웹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전혀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고요. 코미코 같은 경우에 이미 에리조다에 700원 이미 투자 이야기가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찌 보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 재개 법안 때문에라도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이야기 결국에 이겁니다.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러다가 국내 기업들 다 미국 가버리면 해외로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근데 해외 떠나가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도주 투자에서도 이제는 북미향에 공장이 있는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실적 안정성과 그래서 개선, 성장성까지 따졌었을 때는 북미 공장이 있느냐 내지는 북미 진출과 얼마만큼의 생산 비중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항상 바이오 소개 스킬 드릴 때도 삼성바이오 얘기하면서 삼성바이오도 미국 내 생산 비중 2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부터 기업 내에서 북미향 생산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코미코입니다. 반도체 세정 특수 코팅 공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 기업과 함께 동일한 기업이 솔브레인과 코미코 이 두 기업이에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일러 향,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향에 대해서 이미 선행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반도체 공장 완공과 이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투자로 기대감 만들어 가고 있는 섹터니까요. 원전 조선주 선행적으로 너무 올라간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금리 인하까지 나오잖아요. 금리 인하 분위기로 갔었을 때 그럼 경기 바닥 심리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반도체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까지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삼성전자 미국 진출량과 함께 가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오늘은 간만에 또 반도체 기업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주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는 반도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죠. 27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우린 또 새벽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월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웨드부시를 포함한 최소 9명의 분석가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 또 스멀스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게 AI 버블론인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바로 직전 거래일에는 미국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상승하면서 마감해줬습니다. 기술주도 매도 랠리가 계속되다가 지난 거래일에는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실적 발표 국내 반도체주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기다려야 하고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이번에 버블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MIT 공대 내에서 AI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실적향이 별로 그렇게 많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왔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어떤 것 맞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가 AI, 뭐든 우리 국내 기업들이 AI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었을 때 네. 뛰어나게 빼어나게 실적 개선세를 보인 기업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AI만 가지고 실적적인 성장 개선치를 논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때문에 돈 버는 기업이 하나 있잖아요. 이제 실적 발표 나온 엔비디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면 돈을 계속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 당시에는 닷컴 버블 연관성이 붙이는 인터넷 사이트들 주가들이 급등세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기업이 없어요. 왜? 오픈 AI가 상장을 안 했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일부 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엔비디아 향으로 인해서 뭐 내지는 이런 버블량이 터지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거나 엔비디아에 지금 돈을 계속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픽카드 주세요. AI 가속기 주세요. 이런 기업들이 돈을 쓸 수 없는 완벽하게 이 경기에 내에서 AI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당장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실발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다른 쪽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로봇. 이번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로봇 뉴럴링크와 관련된 지금 새로운 또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다라고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로보티지가 현재 12.5%가량 상승분 그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장주로서 지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도 그리고 좀 약간 이 심리도 일부 있어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자 왜 쓰냐? 그러면은 로봇이나 키오스크 쓰지. 이런 분들도 있다시피 그런 일부 심리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엔비디아 실발 당연히 잘 나올 거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엔비디아 실발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엔비디아와 맞닿아 있는 추천주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현 시점 반도체 안에서 들어가 볼 종목 어딜까요? 자, 이게 사실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하면 딱 2개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대장주라고 하면은 네. SK 하이닉스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거겠죠. 네, 현재가 62,8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부터 굉장히 네, 강합니다. 강했어요. 그렇죠, 강하죠. 네. 지금 엔비디아 실발 전에 이렇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선행 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오, 어떤 거죠? TTM이라고 해가지고 TTM이요? 나스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가 중 하나입니다. 자, 오. 제가 잠시만 바로 보여드릴 텐데 오, 이 네. 기업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9% 가까이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오, 네. TTM. TTM입니다. TTM 오. 테크놀로지스라고 해가지고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24년도 말 이제 동기로 했었을 때 지금 가동률이 100%예요. 네. 고다층 적층 기판.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네. 네, 고다층 적층 기판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적층 기판의 이제 경쟁사라고 했었을 때 미국 내 TTM 그리고 대만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총 3곳의 기업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동시에 반도체주들이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네. TTM 테크놀로지스가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어. 그런데 가동률 100%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왜 그러냐? 이거는 중국이 지금 관세를 얻어맞다 보니까 적층 기판 섹터 시장 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대만, 대한민국, 일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탑3 중에 TTM 테크놀로지스와 이스페타시스 공장 가동률은 100%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실발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셔도 네. 이스페타시스 가동률과 그리고 하반기 공장 증설까지 같이 겹쳐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 안정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7.1%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충분하게 전일 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적 발표 각 하우스들 목표치들이 200불 넘어가는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174불 내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매출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 성장시의 매출 대비해서 주가 자체는 살짝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스가 나면은 미끄러질 가능성은 높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과 그리고 이번에 중국 수출까지 확대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만큼 가이던스 상향치가 크게 나온다. 가이던스 상향치가 크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 상승폭은 그만큼 클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 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기준으로 20일 이평선 빠르고 강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스럽게 강세 유지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지난 고가 넘어가는 71,0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5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장 반도체 그 안에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이수페타시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71,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긴 한데요. 저희는 믿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긴 하지만 이수페타시스 개별로의 모멘텀도 충분하니까요. 함께 노려보시죠. 그럼 상승 출발해준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